감싸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의자 뒤로 해서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께 제18대 참석하신 언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순으로 에워싸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여성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후보께서 발표하신 제주 지역 공약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대통령 후보와 국민들과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공약 실천은 대통령이 얼마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여럿 있다고 대통령 공약이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대중앙 절충 능력을 가진 도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없으면 실천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여 년간 야당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갈등을 만들어 가면서 현안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간판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박근혜 후보는 2006년 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민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도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52개 법안 중에 51개를 백일 안내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말 바꾸기 없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히 박근혜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남다른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박근혜 후보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고 제주를 세계의 보석으로 빛나게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으로 만들어 주실 그러한 분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제주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대통합을 이룰 겁니다. 박근혜 후보의 제주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입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을 하는데 최종 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관광허브 육성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지원 확대할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양 안보 확보를 위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하고 귀 기울여서 도민의 뜻에 맞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친환경 경관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민이 4.3과 관련된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4.3 추모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고, 제주 4.3 평화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피해자 생계비 지원, 그리고 유가족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유족지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제주 감귤 산업을 세계적인 명품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감귤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한중 FTA 협상 시에 제주 감귤을 초민감 품목 또는 양호제 품목에 포함되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 여건, 신품종 개발 등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 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정 제주 지역 농축 축산물 집중 육성입니다.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산업이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대표 농산물인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 등과 제주 주요종인 갈치, 넙치, 조기 등을 생명산업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북대주와 후구를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말생산업, 관련 소재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선진국형 말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입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해서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 차질 없이 완성할 것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완비하겠습니다.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는 대통령 후보의 지역 공약으로서 제주도민과 한 약속입니다. 이 이외에도 총선 시 저희가 공약했던 지역 공약은 하나씩 챙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지역 공약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당선된 후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흑색선전 네거티브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음매하는 각종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작이 난무하고 선거판이 진흙탕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과 불법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백두 대낮에 버젓이 제주시청 일대에 배포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부재자 투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SNS를 통해서 도민에게 무차별 전송된 사건이 발생해서 제주도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연구소를 사칭해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통탄하고 천인공노할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흑색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내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 시간이 밤 10시로 바뀌고 여자도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제주에 미군 기지 짓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15살 이하는 PC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황당한 허위사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녕 누가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16일에는 발송번호를 조작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도내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새누리당 제주도 선대위 불법 선거 감시단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정원 여직원 습격 사건, 아이패드 컨닝, 억대 구판, 신천지 의혹, 여론조사기관 대표의 5억 수수설 등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공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던 신동의 빌딩의 대규모 SNS 선거운동이 불법성이 인정돼서 선관위가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속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흑색선전,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민권 변호사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일 대선 토론에서 불법 감금 등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여직원을 피의자라고만 몰아붙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직원이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해서 그들이 피고소인 입장에 있기에 여직원만을 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민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후보라고 보기 어려운 적방하장인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16대 대선에서 병풍 사건, 20억 수수설, 20만 불 수수설 등 이른바 3대 2억 사건을 조작해서 정권을 잡은 친노 세력들이 또다시 악성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로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대선 후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그분들이 다시 또 민주당의 핵심 자리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흑색 선전과 불법 선거 운동으로 국민의 표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러한 흑색 선전 네거티브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남은 선거 기간만이라도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의 경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책임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도민들과 함께 100%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국가 정책으로 어느 정권에서 시작했던 것이든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제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공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광귤산업 잘 아시다시피 중앙당에서 정기한 공약집은 전국적인 것과 중앙당 차원의 것을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면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감귤산업 육성이라든가 만산업 관련 부분 포괄적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들어가지 아니한 생략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제주도당에서 내놓은 것은 중앙당에 들어가 있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지금 그 제주 지역 농수축산물 집중육성 청정지역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 지난 11일 제주도 지원 유세 시에 제주도민께 약속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서면으로 내놓은 공약집에는 우선 제주 1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감귤이기 때문에 감귤 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문서로 공약집을 냈고 농수축산물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지역 공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11일 제주 유세 때 아주 직접 말씀으로 약속한 거니까 서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제 판세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언론에 보도되는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끝난 순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바로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도 12월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 언론의 공표는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 후에 몇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12월 12일 여론조사 결과의 대세 그 큰 흐름에 별로 다른 영향이 없다.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투표에 반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우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제주개발특별법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그것은 그대로 다 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만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 행정구역 개편, 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층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일종의 시험을 하면서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을 시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받다 보니까 이문은 받고 우리가 받을 몫은 제대로 못 받은 오히려 특별자치도 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이 도움을 받는데 손해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제 이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와 제주도 이회의 이견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도민사회에서 분명하게 어떤 합의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에 갔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를 약속을 하고 또 제주도에 와서는 다시 또 말을 좀 바꿔서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완성된 후에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꼬리를 내렸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개념에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말고 또 강원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 자체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 56만 밖에 안 되고 서울의 한 9만도 못한 규모의 제주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인정을 해서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수준의 정부 차원의 예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의미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이제 얘기가 또 상당히 길어지는 거고, 지금 무슨 뭐 이 저 시장 뭐 직선 문제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용역을 하고 있고 도가 이제 어떤 도민 의견을 모으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도와 또 도의회와 우리 제주 도민들의 이견이 모아지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박근혜! 박근혜!